세계 최초 예능지향 데이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 나헌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비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성빈님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토비님도 오셨구나. 아이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해외 개발자분 저희 이제 두 번째죠, 사실. 예, 그쵸. 그쵸. 은재님 말고는 물론 이제 토비님도 해외 개발자 분이시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개발자 분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은재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어쨌든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1등 하고 있는 스포티파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하고 계시는 이제 나헌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뭐 해외 취업이나 뭐 아니면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번 신혼여행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가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도 궁금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은재님 때는 사실 은재님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유럽의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주제가 많았으면은 이제 나온님께는 이제 데이터나 뭐 백엔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좀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관련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 많이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헌님 혹시 뭐 준비하신 자기소개가 있으시면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나헌이라고 하고요. 스포티파이에서 시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18년에 조인을 했으니까 사실 그때가 한국 론칭하긴 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 다녔어요. 6년째 다니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은 스톡홀름이라고 스포티파이가 이제 스웨덴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사에 계시는 거세요? 네, 사실 이게 본사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스웨덴 회사이긴 한데 상장은 미국에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큰 오피스라고 하면 스톡홀름이랑 뉴욕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스톡홀름에서 일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본사에 그러네. 계시다.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왜 데이터 직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나헌님 커리어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거의 한 10년 차 정도 되셨죠. 2014년도에 커리어를 시작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2024년이니까 11년 차인데 11년 차신데 이제 절반은 네이버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하셨고, 나머지 뒤에 이제 절반은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어쨌든 우리나라 1등 회사인데 거기에서 백엔드라고 하면 또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직무인데, 거기서 잘 다니시다가 왜 직무도 변경하시고 근무지도 이제 한국이 아닌 해외로, 회사도 이제 옮기시고, 이제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옮기셨을까 같은 질문들, 궁금한 것들을 아마도 이제 저희 얘기 나누면서. 근데 네이버랑 지금 스포티파이 이제 계시는데 구글에도 계시지 않았나요? 구글은 인턴을 네. 한번 했었던 인턴을 거고, 하셨군요. 근데 그럼 구글 인턴은 언제 하셨어요? 3학년 때 하셨나요? 네,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짧게 했었고요. 그 구글 서울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는 여성 개발자들 꿈꾸는 분을 대상으로 되게 그분들을 위한 되게 작은 인턴십을 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LG에서도 인턴한 적 있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땐 두 번 인턴하고 네이버 갔다가 스포티파이로 이직을 한 게 제 커리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거의 저희랑 동년배이신가요? 뭐 요 정도 저 있습니다. 원래는 90? 07학번인데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네. 사실은 제 나이대 맞게 수능을 한번 보고 네. 컴퓨터 공학과를 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저한테 너무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두 번째는 어느 두 번째도 학과셨어요? 컴퓨터 공학과인데 그런데 좀 전 더? 인하대. 공학과. 학교가 마음에 안 인하대 드셨구나. 제가 인하대 가려고 재수를 해서 반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말았거든요. 부럽네요, 상당히. 예. 중고등학교 때도 컴퓨터를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과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전에 이렇게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프로그래밍에 관련해서? 근데 제가 코딩을 엄청 어렸을 때부터 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그 과를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심지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네 점수면은 컴공과 가지 말고 딴 데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 졸업할 때만 해도 누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컴공과 가면 치킨집 사장님 한다고 막 약간 그때 뭐 공식이었으니까. 그 시절이 네. 그랬죠. 그러니까 04부터 07학번까지는 다. 네, 약간 암흑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컴공과 갈 거예요. 해서 막 가고 그랬죠. 뭐 동아리나 뭐 학회 활동 이런 건 안 하셨나요?
저 동아리 했었어요. 어떤 거 하셨죠? 했었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MSP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대학생 경진대회 네, 있잖아요. 예. 아, 네, 그것도 준비한 적도 있어. 네, 네. 전에 바로 네, 올라왔던 네, 그 네. 영상에서 네. 말씀하셨던 그것도 준비한 적도 있고. 근데 저는 뭔가 학교 다닐 때 되게 교환학생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네. 방학 때마다 토플 학원 다니고 그런 거에 좀 더 시간이 많이 쓴 것 같고요. 어, 교환학생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고 어디로 가셨었어요? 아, 교환학생은 그 시카고에 있는 공대로 갔었고요. IIT인가? 줄여서 그렇게 불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은 사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번 가고 싶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도 막 이공계 공부를 하긴 했지만 항상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해서 갔죠. 대단하시네요. 영어 자체가 그래도 두려움이 없으셨던 거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 막 저의 영어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가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쨌든 이제 한국에 있는 컴퓨터 공학 수업을 거진 이제 앞에 대학교에서 2, 3년, 여기 이제 네. 해서 또 한 2년 뭐 이렇게 네. 하시고 가시니까 거의 한 4, 5년 네. 하고 가신 거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가 뭘 배웠냐면 그게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OS 막 터미널 이런 거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C였나? 그걸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Emacs 심지어 Emacs로 코딩을 하라고 가르치시고 자기가 서버를 띄워가지고 약간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들으면 테스트 이제 짜서 올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채점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교수님이 뭐, 그 셋업을 만들어가지고 깃허브에다가 올리면 자동적으로 이제 막 이메일로 이런 결과가 날라오고 약간 이런 셋업이었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는 막 이맥스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깃도 왜 배워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실무에 와보니까 와 이게 이래서 배웠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문화 충격이었죠. 다시 돌아오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수업하다가 다시 한국에 음, 와서 전공 네. 수업 들으려고 하면 역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그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이 있긴 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아, 돌아와야 됐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옵션이긴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미국에 남을 수 있었다면 아마 남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성장세였고 뭔가 한국에선 이제 나중에 치킨집 차린대 막 그런 얘기 듣다가 여기 와서 깃 해보니까 완전 신세계잖아요. 그렇죠. 계셨으면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가셔가지고 이제 RSU 받고 한 10년 쭉 RSU 모으셔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셨을 그쵸?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사실 이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턴 2번 하시고 이제 해외 뭐 이제 그 교환학생도 하시고 사실 이제 커리어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커리어는 거의 다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루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생 활동을 하신 건데 취준 성적표는 어떻게 되세요? 뭐 몇 전 몇 승이셨어요? 아, 궁금하다. 어디 내셨고 어. 아, 이 정도 하고 2014년도 이제 취업 준비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오는지. 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전에 막 되게 여러 개를 보긴 했거든요. 지금 뭐 아는 회사 뭐 대기업 쭉 몇 개 있고. 사실 뭐 열 몇 개 쓰면 다 떨어지고 사실 마지막에 붙은 회사가 네이버였을 정도로 제가 사실 되게 취준 생활을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어? 근데 네이버 네. 그래요? 합격한 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마지막에 저를 받아준 회사가 네이버였던 거고, 제가 어, 골라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한 군데 네이버만 합격하셨던 거세요? 네네네. 그 한 열 몇 개 정도 지원하셨고. 네. 아니 근데 근데 제가 어떻게 봤을 때 나헌님 저희가 뭐 학교생활 같이 한 건 아니지만 나헌님은 전공 성적표 왠지 좋았을 것 같거든요. 영어 점수 어, 당연히 높았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공모전도 이제 나가셨고 네. 구글이랑 LG에서 인턴도 하셨고 네. 교환학생도 하셨고 전공 성적도 좋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게 학점만 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 2013, 14 이렇게 시즌에 네. 열 몇 개 네. 지원해서 딱 한 군데밖에 합격을 못했다는 게 네. 이게 이상한데 졸업 네. 학점 앞에 자리가 4인가요? 네. 근데 아, 이거 그것만으로 회사가 사람을 뽑진 않더라고요. 저도 나름 이제 기대한 바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면접형 인간이 아닌가 봐요. 그런 프로세스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간 의심스럽지만 뭐 네이버 붙으셨으니까 최종적으로. 왜죠? 그 이제 지금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삼성에 있는 IT 회사 가려면은 코딩 시험도 있고 사트. 사트도 치고 네. 둘 다 했었어야지 되다 보니까 사트 치셨어요? 사트 더럽게 못했죠, 당연히. 그런 시험은 진짜 하나같이 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성적 그 뭐지 결과에서 대기업들은 성적표가 좀 안 좋으셨군요. 그런 인적성 시험 때문에. 네, 네. 아니 어떠셨어요? 네이버 그래도 이제 그나마 해외 개발 환경과 가장 유사한 한국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다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좀? 사실 진짜 놀랐던 거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그거에 첫 번째로 엄청 놀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네이버가 이미 갖고 있던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되게 이미 생각한 것보다 대기업이다? 약간 그런 게 저의 첫 인상이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처음에 네이버 들어갔을 때는 제가 백엔드를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들어갔던 팀은 사실 프론트엔드 일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스프링은 뒤에서 배우면서 앞에선 프론트하고 있고 약간 되게 이런 잡다한 환경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치. 그때는 그리고 뭐 백엔드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웹 퍼블리셔랑 웹 개발자 이렇게 거의 두 개 직군으로만 네. 있긴 네. 했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막 엄청 롤을 구분하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백엔드를 하셨던 거는 했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한 몇 년 차부터 이제 조금 백엔드를 중심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차부터 했던 것 같아요. 2년 차부터 이제 그쪽으로만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두 번째로 일했던 팀이 모바일 앱이었는데, 사실 그때 모바일은 이제 이미 약간 안드로이드, iOS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백엔드를 했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주력은 백엔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죠. 아. 그때 어. 맡으셨던 개발하셨던 서비스가 혹시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했던 거는 네이버 미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되게 서비스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구독을 하면 거기에서 받는 알림을 한 페이지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였거든요. 네. 예. 두 번째로 백엔드를 시작했던 거는 폴라라고 네. 그것도 지금 없어진 SNS예요. 어땠어요? 좀 스프링이나 이런 거를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취업하고 그 초기에는 이제 좀 프론트엔드 조금 하시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백엔드 하시면서 이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스프링이나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거 좀 어떠셨어요? 재밌으면서도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프링이 되게 처음에 뭔가 허들이 높은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개념을 되게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근데 그 폴라 일할 때는 사실 스프링도 문제였지만 뭔가 운영에 대한 그런 이슈? 왜냐면 이제 서비스가 막 이제 만들어져서 되게 처음에는 배포도 많이 하고 바뀌는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폴라는 막 만들어진 단계다 보니 되게 약간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일을 할 때 뭐 운영 문제도 되게 많았고 좀 신기했던 경험이 많았어요, 거기서는. 스프링도 물론 어려웠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뭐 예. 브런치에도 써주셨지만 네. 네이버 잘 다니시다가 3년 차부터 이제 해외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제 노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서 다른 기업 쪽으로 네. 이게 지금 만 3년을 말씀하신 거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 3년 차 그러니까 만 2년을 채운 그 다음 해부터 아마 2년을 채우고부터 한 번 해외 회사 레주메를 보냈다가 한 번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를 보고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진심으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네이버 시작 끝날 때까지 그때 다시 준비를 해서 나간 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씩 보내긴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뭐 국내도 이제- 이제 괜찮은 데 많았을 텐데 왜 네. 해외로 다시 경험을 쌓아보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게, 예, 예. 이제 그 교환 학생도 되게 짧게 하고 왔어야 됐고, 네, 예. 뭔가 공부를 하러 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 물론 당시에도 좋은 회사였고,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이거는 한번 해봤으면 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비슷한 회사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해외로 준비하는 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나가면 좋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했던 건데요. 2년이면 사실 그때도 사실 주니어잖아요. 뭐 내밀 만한 프로젝트도 없고 할 때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제 레주메가 그 외국 회사에서 저를 받아줄 만큼 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더 커리어를 쌓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1등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몇 개는 내가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좀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한 2년 정도 다녀보신 뒤에는 하루로 더 빨리 좀 해외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거죠? 네. 제가 네이버 다닐 땐 사실 이미 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폴라 막 개발을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막 뜨는 네, 예, 그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네, 예. 인스타그램도. 근데 좀 아, 궁금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그때 저희끼리 막 여기에서 우리 기능 베낀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저희가 먼저 넣으면 네. 인스타그램에서 막 몇 개월 후에 똑같은 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음, 궁금한 거예요. 이런 음, 사람들은 어떻게 개발할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냥 뭔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온 그런 저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냥 한시라도 빨리 한번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솔직히 제가 망했다고 한국 들어오면은 뭔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좀 어린 생각이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는 해봤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떨어지시다가 이제 붙은 게 그럼 언제쯤이셨어요? 어떤 식으로? 예, 예. 네이버 4년째 네, 다녔을 예. 때인가? 그때, 네. 그리고 아, 5년 차라고 하나요? 예, 그때 예. 붙었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 기간도 되게 길었고, 아, 뭔가 그때 포지션도 바꾸고 예. 해가지고 여차저차 오래 걸렸죠. 음,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4, 5, 6, 7 7 하고 이제 다니고, 8년 8. 네, 8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네, 스포티파이로 네. 하셨는데 이때 그러면은 이제 총 이제 어디 내셨고 혹시 스포티파이 말고 다른 데 합격하신 데 있으세요?